안녕하세요. 자기계발TV 조영근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촉발한 세계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아예 어떤 전문가는 1929년의 세계 대공황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대공황 전문가이면서 2008년에 금융위기의 소방수 역할을 했던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벤 버냉키가 지금의 위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V자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해서 희망을 가졌죠. 그런데 그가 그 희망 섞인 발언을 한 2주 만에 번복했습니다. V자 반등이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 위기가 빨리 회복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한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벤 버냉키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방준비제도 의장직을 마치고 퇴임한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행에서 자신의 집에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거절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에서 신상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는 퇴임 이후로 고액의 강연들이 줄줄이 예약이 돼 있어서 오히려 소득이 늘어날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신상 변동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을 한 은행원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의 자동화된 시스템 AI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였다는 얘기죠. 기계가 이런 엉뚱한 짓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경영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밥슨 칼리지의 토머스 데븐포트 교수는 AI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인간이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AI가 또는 자동화가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새로운 일자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일자리와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전통적인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요, 앞으로 40년 일자리가 넘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앞으로 이 넘치는 일자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새로운 판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대략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이 판에 들어갈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될지는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이미 없어진다든지 또는 앞으로 없어질 것 같은 일자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데 새로 생겨날 일자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려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본다면 아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가 흐려진다든지 없어질 것 같고요. 집과 사무실의 경계라든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그리고 일자리와 일거리의 경계, 직업과 사업의 경계 또는 정년의 경계, 이 모든 경계가 희미해지고 아마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판에 들어갈 정확한 일거리 또는 일의 양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요, 첫 번째는 기계를 활용하라 입니다. 여기서 기계는 AI를 핵심으로 해서 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첨단 기술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IT의 에릭 브린욜프슨 교수는 기계와의 전쟁이라는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기술 발전의 활용 주체는 인간이라면서 기계와 싸우는 사람은 앞으로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와 싸우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라는 얘기죠. 데븐포트 교수 또한 기술을 잘 활용해서 기계와 협력하게 되면 훨씬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데븐포트 교수는 이 기계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우선 기계 위에 올라서거나 비켜서거나 끼어들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계 위에 올라서기라는 얘기는요, 컴퓨터나 AI보다 거시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적 능력을 키워서 기계 위에 올라서기 전략을 취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를 키우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비켜서기는요, AI나 기계와 공존하는 건데 AI가 잘할 수 있는 일은 AI에 맡기고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인간관계 능력이나 자기 성찰 능력을 키우면 또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3번째, 끼어들기는요,
AI가 하는 의사결정에 인간의 눈으로 보고 점검하고 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의 사례 버냉키 사례에서 보았듯이 AI가 엉뚱한 결정을 했을 때 인간이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브린 열프슨 교수는 이제 화이트 칼라가 위험해진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수, 의사, 법률가, 회사원이 필요 없어지게 되고 지금 직업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살아남게 되는 직업으로는 사람과 직접 일을 하게 되는 감성 노동자, AI를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일부의 서비스 직종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주장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충격적인 주장을 그냥 무심코 넘긴다면 또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화이트 칼라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화이트 칼라의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가 지금까지 일하는 방식을 고집하면 나중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취하게 되면, 여기서 새로운 방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I 같은 기계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I를 활용을 하면서 남는 시간으로 환자와 소통을 하고 공감하는 의사, AI를 활용하면서 남는 시간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코칭을 하고 학생들을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사나 교수, 그리고 AI를 활용을 하면서 남는 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을 감동시키는 그런 회사원, 이런 분들은 오히려 훨씬 많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AI나 기계는 고객을,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감동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람의 역할이거든요. 자, 세 번째는요,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준비와 훈련의 공통점은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미 온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미 짜여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능숙하게 일을 하지만 아직 오지 않는 일, 그리고 지금 왔지만 낯선 일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우리 변화에 머뭇거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낯선 일들과 동행해야 미래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낯선 것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I를 비롯한 하이테크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소위 하이테크 능력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을 통한 하이터치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100세가 넘어서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이런 희망 섞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